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원소의 주기율표의 발전 과정, 그리고 원소들의 성질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을 분류해 보는 시간까지 가져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원소의 분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 시간에 다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금속과 비금속의 분류를 더욱더 좀 세세하게 하면서 우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보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숙제죠, 그죠? 원소 주기율표와 그리고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이거 외워야 되니까 나타내 보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구분을 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율표의 거의 이제 왼쪽에 존재하는 원소를 금속 원소라고 합니다. 주기율표의 이제 왼쪽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존재하는 이러한 친구들을 바로 우리는 비금속 원소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존재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붕소와 규소와 같은 이런 애들은 우리 준금속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아이고, 준금속. 자, 이렇게 준금속으로 분류를 해서 굳이 이 준금속의 성질을 뭐 알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준금속은 금속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부 다 엄밀히 말하면 비금속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금속이라는 말은 비금속 중에서도 금속의 성질을 조금 띌 뿐이지, 그래서 금속에 준한다라는 말을 할 뿐이지 금속은 아니란 얘기. 우리 준우승은 우승이 아닌 것처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금속은 그냥 비금속 중에 어느 정도의 약간의 금속의 성질을 띠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는 거. 자, 그럼 이번 시간 우리 금속과 비금속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분류를. 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과 금속 원소와 뭐를 비교할 거냐면 비금속 원소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vs 할까, 이렇게.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존재하는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온, 실온이라고도 하는데 25도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라고 봤더니 얘는 대부분이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철, 아연, 구리, 이런 것들 보면은 다 고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딱 한 가지, 액체로 존재하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일까? 그렇지, 우리 수은 온도계 같은 거 사용하는 거잖아. 그치? 바로 수은이라는 거, Hg라는 원소 기호로 씁니다. 얘는 예외적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금속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할까? 25도씨인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거나 또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Br, 이거 브로민이죠. 브로민의 경우에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니까 요거 한 가지 우리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우리 금속과 비금속의 화학적인 성질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금속 원소의 성질, 자, 뭐였죠?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금속 원소의 성질은, 그렇지, 얘는 전자를 뭐 하려고 한다? 전자를 잃어버리고 뭐가 되려는 경향성이 있다.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제일 중요했죠, 이게. 자, 비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과 반대였어. 전자를 뭐 하고 싶다? 그렇지, 얻고 음이온이 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금속 원소에 대한 성질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공부해야 될 게 있어. 바로 금속 결합 물질입니다.
자, 요걸 조금 이해하셔야 우리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다양한 성질들을 굳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가지고 왔어. 자,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속 결합 물질들은 대부분의 금속 원소들이 전부 금속 결합을 통해서 물질을 형성을 합니다. 자, 그럼 금속 결합 물질은 무엇이냐? 자,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원소들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버린 전자는 도대체 어디 존재하느냐? 바로 그 주변에, 이 주변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자유로운 전자,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자유전자와 금속의 양이온 생각을 해봐.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잖아요. 척력.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도 또한 척력이 작용합니다.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슨 힘이 작용해? 그렇지. 인력이 작용합니다.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자유전자와 양이온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인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러한 인력은 그냥 인력이 아니라 전기적인 인력이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뭐야? 가만히 있는 상태의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흐르지 않은 상태인 거지. 그래서 이러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뭐가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우리는 금속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금속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금속판이야. 지금 내가 굉장히 확대를 해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 그리고 마이너스 전극 해갖고 이렇게 전극을 걸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제히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막 움직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 전하를 띠는 입자들의 이동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므로 이렇게 전극을 걸었을 때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이동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전기 전도성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어때야 되냐면요. 이거 중요합니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 있어야 전기 전도성이 존재할 수가 있어. 여기서 전하를 띠는 입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온이라든가 양이온과 음이온 또는 전자라던가 이러한 입자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양이온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이러한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금속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지만 이 금속을 녹여서 열로 막 녹여가지고 액체가 된 상태에서도 이 자유전자는 그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할만 하죠. 자, 또한 선생님이 여기다가 아주 뜨거운 열을 여기다 이렇게 가했어. 얘 지금 엄청 뜨거워. 핫플레이트야. 내가 핫플레이트를 이렇게 가했더니 여기에 열이 엄청 열 에너지가 엄청 가해지겠지. 자, 그러면은 이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자유전자들이 막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막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임이 옆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이 자유전자 때문에 이 열이 엄청나게 전달이 잘 돼요. 그래갖고 우리 뜨거운 냄비 같은 거 손으로 절대 못 잡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 전도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전기 전도성도 클 뿐만 아니라 열 전도성도
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외부에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왔어. 햇빛이 딱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요 빛을, 요 엄청나게 많은 자유전자들이 얘를 탕탕 뭐해? 튕겨냅니다. 자, 이렇게 탕탕 튕겨내니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번쩍번쩍하는 광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자유전자들이 빛을 막 튕겨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어. 자, 외부에 대한 충격, 외부 충격에 의해서 쉽게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펴지거나 표짐성, 전처럼 펴지거나 이렇게 뽑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전성 표짐성. 전처럼, 부침개, 전처럼 싹 펴지거나 아니면은 연성, 실처럼 길게 엿가락처럼 이렇게 뽑히는 성질이 있어. 이런 것도 사실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사실 이렇게 똑 하고 부러질 수도 있는데, 우리 구리판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형질이 있잖아. 깨지지는 않고. 자, 그런 것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요 결합들을 계속해서 실처럼 묶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굳이 깨지거나 쪼개지지 않고 펴지거나 뽑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반지를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드는데 이러한 연성과 전성의 기술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성질들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이러한 금속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들이야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마 얘를 막 달달달 외우지 않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그러면 반대로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얘랑 그냥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무슨 말이냐? 전기 전도성 또는 열 전도. 얘는 클까 작을까? 얘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광택 당연히 있어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연성 이런 거 없고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얘는 깨지거나 아니면은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 자, 깨지는 건 아무 방향으로 그냥 팍 깨지는 거, 유리 깨지는 것처럼 확 깨지는 거고요. 쪼개진다라는 것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쪼개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이제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SiO2 이런 규산염이라고 할까요?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쪼개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련된 원소 주기율표의 관련된 내용들, 금속과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저번 시간까지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그리고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려는 이러한 성질을 봤다면, 이번 시간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성태로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성질들이 존재를 하며,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요거와 반대되는 성질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자면, 우리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 사실은 하나는 예외적으로 흑연은 이제 탄소로만 이루어진, 여러분들 연필, 샤프심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흑연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연 전도성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흑연이 결합하는 그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한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자세하게 또 들어가려면 우리 화학원을 배워야 돼. 배우면은 이 흑연이 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거기까지 또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화학원을 2학년 때 선택을 하십시오. 알겠죠?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요렇게 해서 우리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에 대한 내용을 마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얘를 우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수소는 빼고요. 얘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 자, 그리고 여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는 할로젠 원소라고 불러요. 요 두 원소들의 집단 같은 경우는 봐봐, 생각해봐. 얘는 전자 다 하나밖에 없고요. 얘는 원자가 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얼른 잃어버리고 그 전 주기에 있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7개 있기 때문에 얼른 주변에서 전자 들여와서 네온, 아르곤과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그 경향성이 큰 애들이란 말이야. 이렇듯 이 둘의 공통점은 반응성이 매우 크다란 소리입니다. 금속의 반응성과 비금속의 반응성이요. 자, 이 둘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에 대한 성질을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율표에 이렇게 보면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를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쪽에 여기 리튬부터의 원소들이 바로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고, 그리고 비금속, 여기 할로젠 원소들 17쪽에 해당하는 애들이 바로 할로젠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의 성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알칼리 금속, 그리고 할로젠 원소입니다. 정리할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일단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이들의 공통적인 성질은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소리야.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근데 그들의 반응성의 종류가 조금은 다르죠. 자,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반응성 큰 건 맞아. 자, 어떻게 되려는 성질이냐면 바로 전자를 잃고 뭐가 되고, 전자 몇 개 있습니까? 얘네는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 하나 있으니까 한 개를 잃어버리고 바로 1가 양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가 양이온 지금 처음 나왔죠, 그죠? 자, 1가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서 얘네들이 양이온 이렇게 1만큼의 전하량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베릴륨이나 마그네슘,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 잃어버리기 때문에 2가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전자를 3개 잃어버리기 때문에 3가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1가 양이온이라고 부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로젠 원소도 그대로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들의 반응성 어떻습니까? 그치, 전자를 얘는 한 개를 얻고 1가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아이들이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몇 가 음이온? 그치, 1가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된다. 1은 생략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산소나 황 같은 경우는 2개를 얻고 2가 음이온, 그리고 질소나 황 같은 경우는 3개를 얻고 3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크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이들의 반응성에 뭐가 있냐면, 반응성에 순서도 우리 저번에 배웠습니다. 어떻다고 했지? 자, 일단 알칼리 금속 한번 적어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 이렇게 갈수록 즉 어떤 상태냐면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방향이야? 원자 번호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들의 반응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니? 그렇지, 금속의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리튬보단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금속의 반응성이 큽니다. 즉,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크다란 얘기죠.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이 방향은 주기가
커지는 방향이란 말이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이 효과적으로 전자를 당길 수 있어? 없어? 없어. 핵이 전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작아. 그러다 보니 효과적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 전자가 후루룩 하고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칼륨 쪽으로 갈수록 더 잘 도망가는구나, 전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로젠 원소는 어떤가요? 플루오린, 염소, 브롬, 그리고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의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즉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방향이야? 원자 번호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어떻게 된다? 반응성이, 얘 같은 경우도 반응성, 여기 됐을까? 반응성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바로 이쪽 방향인 거야.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주기가 점점 작아지네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럼 핵이 전자를 효과적으로 잡아당길 수 있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전자들도 후루룩 하고 자기가 당길 수 있는 역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더라 라고 해서 우리 이 반응성은 이렇게 반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들의 성질을 조금 비교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을 했을 때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물과의 반응 하기 전에 공기 중에서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일반적으로 얘네 같은 경우는 알칼리 금속은 칼로 쉽게 잘립니다. 칼로 쉽게 잘린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게 다른 금속 같은 경우, 얘들아, 철이나 구리 같은 경우 칼로 자르려고 해봐. 엄청나게 어려워요.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잘리지도 않아.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칼로도 그냥 잘 잘려. 가위로 그냥 막 잘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무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무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 칼로 잘라버리면 이렇게 은백색의 광택을 띠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띠는데 그 광택이, 칼로 잘린 그 단면의 광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 기체와 반응하여 광택이 빠르게 사라진다 라는 겁니다. 칼로 쉽게 잘려가지고 그 단면을 봤더니 단면에 그 은백색의 광택이 금방 사라지는 건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하면 알칼리 금속은 어떤 물질을 생성을 하냐면요, 바로 이온, 결, 합 물질이라는 것을 형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와서 적어 볼게요. 자, 별표 치고 이온, 결합, 물질. 자, 우리 뒷부분에 화학 결합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미리 이 부분까지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할 때 합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일반적으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있으면은 이 양전하를 띤 물질과 입자와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서로 뭐 하겠어?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겠지? 마치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금속 결합 물질에서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했던 것처럼 얘 또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바로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이 정전기적 인력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온 결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이온 결합을 하는 이러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결합돼 있으면 아 저거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NaCl 이런 것들 얘 금속이지? 그럼 얘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얘 비금속이니까 비금속 음이온이 이런 식으로 결합돼 있어. 금속과 비금속이야. 아 이거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단번에 알 수가 있다고요. 그치? 자 그런 것처럼 여기 봐봐. 그러면은 얘네들은 공기 중에 산소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반응식까지 한번 적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 하나 치고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자 반응식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우리 나트륨을 한번 기본으로 얘를 대표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 나트륨이 누구랑 반응하는 거야? 산소랑 반응한다는 얘기지? 얘네 우리 상태까지 적어준다고 하면 나트륨은 고체니까 솔리드 이렇게 산소는 기체니까 가스 G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해서 얘랑 만나면 NaO라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이라고 해서 얘는 언제나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자, 이런 물질이 만들어져.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자, 이렇게 물질이 만들어지면 얘는 언제나 뭐여야 되냐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합니다. 전기적 중성, 우리 어디서 또 한번 얘기했었냐면 아마 원자 얘기할 때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같아야 돼 라고 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나왔을 텐데 이 물질 같은 경우도 모든 물질들은 전기적 중성을 띄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 이온결합 물질이 형성이 되잖아, 지금. 이거 금속이고, 이거 비금속이니까. 그럼 이들이 Na+와 산소는 E-를 띄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어때야 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음전하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 양전하가 조금 더 있어야겠지? 한 개만큼 더 있는 이렇게 2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우리 화학 반응식의 반응식을 만드는 그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법칙을 써야 되냐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뭘 맞출 수 있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개수 맞추기 어떻게 하냐? 바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뭐가 똑같아야 되냐면 원자의 종류와 그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반응 전과 이게 반응 전이고 이쪽이 반응 후인 거지. 화살표를 차이로 두고. 자, 그럼 봐봐. 반응 후에 지금 반응 전에 지금 산소 원자는 2개 있어. 산소 분자 하나니까 원자 2개 있으니까 반응 후에도 2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앞에 2를 써줘서 2개를 만들고.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보니까 지금 4개나 있죠. 2는 4. 그러니 앞에 4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내용까지 여러분 반응식 만드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금속과 이런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로 광택이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우리 광택이 없어지는 속도도 비교해 보면은 칼륨이 제일 빠르게 나타납니다. 왜냐면 반응성이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지지기 소리 나죠, 지금? 미안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물과의 반응입니다. 자, 물이랑 반응했을 때 일단은 얘는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어. 자, 물 위에 뜬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물보다 가볍다는 얘기야. 우리 일반적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가라앉죠. 그죠? 그거는 물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물에 뜨는 이유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물 위에 떠서 얘네들이 화학 반응이 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물과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냐면 일단 물과
반응해서 어떤 물질들을 만드냐면 바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용액이 된다 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반응식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일단 반응시켰더니 얘네들이 나왔대. 그러면은 뭐 나트륨이라고 친다면 나트륨이 물이랑 반응해서 리퀴드, 액체 반응해서 일단 H2가 나왔대. 기체가. 그리고 우리 염기성 용액이라는 건 그 안에 OH-라는 이온, 요거 읽어보면 수산 화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이온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Na 플러스에 OH-라고 하는 이게 aqueous solution, AQ라고 해서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쓰는 그 상태는 고체, 솔리드, 액체, 리퀴드, 기체, 가스, aqueous solution, 수용액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나와. 요게 나왔대. 근데 이거에 대한 화학 반응식 이제 완성해 봐야겠지. 그지? 그럼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음을 봐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반응 전에는 수소가 원자가 2개밖에 없었는데 반응 후에는 수소 원자가 지금 무려 3개나 있죠. 그러니까 뭔가 반응 전과 후에 짝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한번 2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2를 적어봤더니 지금 수소 원자는 4개 있고 산소 원자는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앞에 물이 2개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자,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도 반응 전에 1개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반응 후에 2개가 있으니 앞에 2 이렇게 적어주면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보시면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뭘 보고 싶은 거냐면 검출 방법. 과연 얘가 나왔는지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검출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 그래서 아이고 뭐 너무 좁아. 검출 방법을 본다고 하면 자, 첫 번째 요거 1번으로 쓸게요. 1번. 자, H2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가연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H2 기체, 수소 기체가 이제 불꽃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펑 소리를 내면서 폭발을 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나트륨 요 금속, 리튬, 칼륨을 물에 놨을 때 막 기체가 발생해서 그 기체를 막 포집을 해가지고 성냥개비 불 딱 붙여가지고 딱 붙였더니 펑 하고 터진다는 얘기야. 아, 알칼리 금속을 물에 넣었더니 그러한 기체를 불꽃과 반응시켰더니 펑 소리가 났다는 건 가연성이 있는 기체였을 거야. 그 기체는 바로 수소 기체였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 뭐 할 수 있다? 검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또 한 가지. 도대체 그 만들어진 그 액체, 용액, 물에 넣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물이 물의 염기성을 띈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가? 즉, 수산화 이온이 나온다는 건 어떻게 알았니? 라고 어떻게 검출했니?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 아마 배웠을 텐데 지시약 해갖고 이제 용액의 액성,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판단해주는, 색깔로서 판단해주는 그러한 시약을 우리는 지시약이라고 하는데, 인디케이터 이렇게 지시해주는 거. 자, 근데 그 지시약 중에서도 우리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시약을 쓰잖아요. 그러면은 OH-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우리 페놀프탈레인이라는 페놀프탈레인 이 용액은, 이 시약은 원래는 무색이야. 무색. 이거 보이니 얘들아? 보이죠? 무색인데 얘가 OH-를 만나잖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붉은색. 실제로 보게 되면은 붉은색이라기보단 약간 진한 핑크색? 약간 보라색에 가까운 핑크색 이런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무색이었던 게 갑자기 붉은색으로 변함을 통해서 염기성을 나타내는 OH-가 그 안에 들어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다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들
너무 많다, 그지? 일단 알칼리 금속 하는데, 공기 중에 반응을 하면서 요 화학 반응식도 알아야 되고, 화학 반응식이 개수도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물에 뜨는 성질 밀보다 작은데, 물과 반응해서 수소기체와 OH-가 나오는 화학 반응식도 썼는데, 무려 그들을 어떻게 검출하는지까지 알아야 된다라니,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훌륭하니까,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 수행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영상 혹시 어렵다면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마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할로젠 원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뭘 정리하냐면 상온에서 존재하는 얘네 같은 경우는 전부 고체로 존재하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그 상태가 조금씩 달라. 자, 근데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일단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원자 분자라는 건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었다는 얘기. 자, 얘는 일단은 어떤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냐면 공유, 결, 합, 물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무슨 물질이라는 거 조금 3개 선생님이 얘기했다? 자, 앞에서 금속 결합 물질. 그거 뭐였냐면 금속 양이온과 그 금속이 버린 자유전자 사이에 금속 양이온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 금속 결합 물질. 자, 방금 전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물질, 이온 결합 물질. 자,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과 비금속 물질이 그들의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이 함께 있으면 우리 이게 바로 이온 결합 물질이야 라고 바로 알았던 것처럼 얘네 같은 경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얘 무조건 공유 결합 물질이야 라고 우리 토학과학 교육 과정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원자 분자 요거 지금 얘들아 할로젠 원소 비금속이잖아. 이 비금속끼리 결합하고 있으면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전자쌍을 공유를 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 플루오린을 조금 예를 들어 보면 플루오린 주변에 원자과 전자만 선생님이 점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그러면은 원자과 전자 얘 몇 개지? 17쪽이니까 7개.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다른 플루오린이라서 이들의 전자를 좀 다르게 표시하기 위해서 X로 표시를 할게요. 자, 얘 또한 전자가 이렇게 7개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공유하면 이득이 뭐냐면 얘는 지금 7개, 원자과 전자 7개인데 서로 한 개씩을 공유하게 되면은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입자들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F2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를 모든 입자들이 다 형성을 합니다. 원자들이. 자, 그래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F2, 그리고 염소는 Cl2, 브로민은 Br2, 그리고 아이오딘은 아이오딘 I2 이런 식으로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면서 그들은 상온에서의 상태가 있어. 상온 25도씨에서의 상온에서의 존재하는 상태, 얘가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그래서 얘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염소 같은 경우 Cl2도 기체. 근데 Br2 같은 경우는 리퀴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I2,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해서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도 상태도 다 다르구나 라고 해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할로젠 원소의 반응인데요. 자, 어떤 반응을 하냐면 바로 이런 할로젠 원소는 알칼리 금속과 반응을 합니다. 서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둘이서 반응을 잘 해요. 자, 근데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이 반응하면 어떤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까? 여러분들 한번 예측해 보세요. 자, 무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치.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얘는 비금속이지? 자, 근데 알칼리 금속은 얘 금속이야. 그럼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어? 그럼 누구? 그렇지. 이온 결합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바로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반응식 하나만 또 적어볼게요. 자, 반응식. 자, 대표적인 거 우리 할로젠 원소에서는 Cl, 그리고 알칼리 금속은 나트륨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나트륨 금속이 Cl 같은 경우는 자연계의 Cl2로 존재를 하죠. 그지? 얘는 기체 상태입니다. 얘랑 반응을 하면 바로 어디서 많이 본 NaCl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 우리 이거 뭐야? 소금이지, 소금이 만들어지고요. 자, 소금 같은 경우에 요거 이게 반응식 완성을 해보면은, 자, 반응 전에 Cl 2개 있으니까 NaCl에서 이게 2개 있어야겠다. 그리고 나트륨 2개 있으니까 앞에 이렇게 E 붙여주면은 반응식 완성.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로젠 원소와 알칼리 금속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할로젠 원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칠판이 꽉 차게 선생님이 필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반드시 전부 다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수행평가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선생님이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자, 실험 영상 하나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까지 6분 정도 되거든요. 열심히 보시고요. 오늘 정말 많고도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시고 필기하시고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영상 보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발 영상이 아닌 우리 오프라인으로서 같이 얼굴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이번 실험은 같은 족에 속한 알칼리 금속의 공통적인 성질과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반응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은 매우 반응성이 크므로 안전을 위해 실험복과 장갑, 그리고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실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이 닿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꼭 석유 에테르에 보관해야 하죠. 이렇게 석유 에테르 속에 보관되어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 조각을 건조된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후 마른 유리판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이용해 쌀알 정도의 크기로 잘라보고 잘린 표면의 색깔이 잘라내기 전의 부분과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볼 텐데요. 먼저 리튬을 잘라보겠습니다. 알칼리 금속은 무른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칼로 자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을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륨을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린 표면은
공기 중에서 산소와 만나 산화되면서 금속의 광택을 잃게 됩니다. 이때 광택을 잃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칼륨이 가장 반응성이 크게 나타나서 자르는 순간 광택을 잃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류수가 3분의 1 정도 들어있는 비커에 쌀알 크기 정도로 자른 각각의 금속 조각을 넣습니다. 먼저 증류수에 리튬 조각을 넣자 기체가 약간 발생하며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트륨 조각을 증류수에 넣어볼까요? 리튬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또한 증류수 안에서 알갱이의 움직임이 활발하죠. 마지막으로 칼륨을 증류수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불꽃을 일으키며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원자의 전자수가 같은 원소로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전자를 잃기 쉬워 반응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응성은 리튬보다 나트륨이,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잘린 단면이 산화되는 정도와 마찬가지로 물과의 반응성에서도 모두 칼륨이 가장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응성이 큰 알칼리 금속은 물과의 반응을 관찰하고자 할 때 그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꼭 쌀알 크기로 잘라 사용해야 하죠. 만약 큰 덩어리로 사용한다면 수소폭탄을 만드는 것과 같아 매우 위험합니다. 이때 비커 대신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할 경우 반응하면서 발생하는 불꽃에 의해 녹을 수 있으므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핀셋은 긴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핀셋으로 각 조각을 증류수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각 알칼리 금속과 물의 반응이 끝나면 각 수용액에 스포이트로 페놀프탈레인 용액 몇 방울을 떨어뜨려 봅니다. 수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바뀔까요? 알칼리 금속 모두 일쪽으로 원자과 전자들이 한 개인 공통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반응해서 모두 수산화 이온을 만들고 수용액의 액성은 염기성이 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 붉은색을 공통적으로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